이거 저희 집 미미랑 자몽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앵무새가 순한 거 아니야? 아니 유튜브 하니까 저렇게 해주지. 우리 앵무새도 잘 키울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한테만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이상한 짓도 진짜 많이 했고요. 물려서 울기도 하고 또 많이 싸웠어요. 앵무새 입양하기 전엔 뭐가 필요한지조차 몰랐고 앵무새에 관한 정보도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앵무새 용품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영상만 보면 고민 없이 앵무새 필수 용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미 자몽이를 제가 1년 넘게 키우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리고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된 내용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인생템들은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셔야 모든 걸 다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쓰는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는 먹이예요. 앵무새 종마다 서식지가 달라서 추천하는 종류도 달라요. 본인이 키우는 종의 자연 서식지와 특성을 꼭 참고하세요. 우리 미미 자몽이는 코니어고 집에서 키울 때는 펠렛을 중심으로 씨앗, 채소, 과일을 곁들이는 식단이 권장돼요. 주식이 펠렛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펠렛을 쓰는 거겠죠. 하지만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면서도 잘 먹는 걸 찾느라 정말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현대는 몇 가지 펠렛으로 정착했어요. 펠렛 고를 때 제 핵심 기준은 성분이에요. 뭐가 들어갔고 또 뭐가 안 들어갔는지, 이게 애한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탑스 오가닉. 이건 아직 안 써보셨다면 꼭 한번 먹여보세요. 이게 이름에 걸맞게 아주 해외 앵무새 커뮤니티에서도 최상급으로 꼽히고 자주 추천돼요. 대부분의 펠렛은 옥수수랑 콩이 주 원료인데 이건 현미, 기장, 보리, 알팔파 같은 통곡물이 메인이에요. 인공색소, 향료, 설탕 다 빼고 냉압착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영양분도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름부터 오가닉인 것답게 USDA, 그러니까 미국 농림부에서 유기농 인증도 받았고요. 제가 이걸 처음 뜯었을 때는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이게 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생긴 것도 녹즙처럼 너무 건강해 보여서 안 먹으면 어쩌지 했는데 와, 신기하게 처음부터 너무 잘 먹고 지금도 환장하고 먹어요. 해외 집사들도 까다로운 애들도 이건 먹더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알맹이도 작아서 코니어한테 딱이에요. 또 이 푸시타쿠스, 이 브랜드는 제가 영양제 때문에 알게 됐는데 애들이 그걸 잘 먹어서 사료도 사본 건데요. 해외 브리더들도 많이 쓰는 브랜드래요. 특유의 바나나 향이 저는 느껴졌는데 우리 미미 자몽이는 이걸 엄청 좋아해요. 알맹이도 작아서 먹기 부담도 없고. 자, 이 앵짱, 이건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애들 데려올 때 샘플로 많이 받아서 써봤는데 진짜 잘 먹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른 펠렛을 시도하면서 모든 사료를 잘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유식에서 사료로 갈 때, 그러니까 이유식 뗄 때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작아서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는지 봉지만 들려면 막 달려와요. 거의 해바라기씨급. 낯선 사료 먹이려고 할 때 이거 섞어주면 잘 먹어서 편식 방지용으로도 최고예요. 그리고 이거는 유어페럿 과일채소 블렌드고요. 이름처럼 과일채소 성분이 풍부해요. 이 알맹이가 커서 제가 일부러 도전을 한 건데 아무래도 물이었는지 처음에는 계속 집어 던지더니 요즘엔 물에 불려서 잘 먹어요. 냄새는 개인적으로 전 이게 제일 좋아요. 혹시 그 야채 타임 과자 아세요? 딱 그 냄새 나요. 이번에는 라우디부시도 사봤는데 아직은 탑스를 더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정착할 것 같아요. 제가 곡식류도 알곡류도 유목생활 하다가 비타폴 비타라인 컴플리트 코뉴어 이걸로 정착했어요. 지금 이것만 4통째예요. 저는 이 펠렛들이랑 알곡들을 매번 조금씩 믹스해서 변화를 줘요. 제가 앵무새는 아니지만 계속 같은 것만 먹으면 질릴 것 같더라고요. 영양도 골고루 그리고 편식도 방지하고요. 그런데 이걸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도움이 돼서 권장이 된다네요. 워낙 영리한 친구들이라 새로운 자극으로 더 효과적이거든요. 제가 추천해드린 펠렛들 중에 아직 안 써보신 게 있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참고로 오늘 소개한 펠렛들의 자세한 주성분 비교부터 제가 저희 애들한테 어떤 조합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주는지까지는 더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식기예요. 이거 시행착오가 제일 많았어요. 처음에는 3장을 샀을 때 3장에 달린 기본 플라스틱 모이통을 그대로 썼는데 이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스크래치가 나면 세균이 번식해요. 그래서 우리 도마도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집게형 스테인리스는 나사에 이물질이 끼고 녹도 슬고 제가 이거 씻다가 손이 베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칠까 봐도 걱정되더라고요. 이 나무판에 있는 스테인리스 식기는요. 스테인리스 식기는 너무 좋았지만 이 나무가 오염되고 갈라지고요. 그리고 제가 자동급식기로 써보려고 했던 플라스틱도 결국은 박아두고 버렸어요. 돌고 돌아서 찾은 게 이 스테인리스 모이통인데 진짜 인생템이에요. 저는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대체할 만한 상품을 못 찾았어요. 이 위생적이기도 하고 안 뒤집혀요. 그래서 애들이 막 편식하고 밥을 막 뒤져도 끄떡 없고요. 그 밥을 막 뒤지다가 사료가 밖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료통이 크니까 그것도 많이 안 떨어져요. 구멍도 없어서 세척할 때도 진짜 편하고 다칠 걱정도 없고. 지금은 이렇게 3개를 가지고 2개는 달아놓고 1개는 여분으로 두고 바로바로 교체해주면서 쓰는데요. 저는 이제 추가로 더 구비하려고요. 저는 S 사이즈를 쓰는데 여기서 목욕도 거뜬히 하시더라고요. 대형 앵무새는 L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안 쓰시고 계시다면 자신 있게 추천드려요. 3번째는 간식이요. 간식은 그냥 맛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훈련이나 교감할 때 도구로도 쓰이니까 잘 고르는 게 중요해요. 필수템은 해바라기 씨예요. 이건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해바라기 씨도 계속 주면 애들이 질려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면 해바라기 씨를 뱉기도 해요. 지방이 높아서 많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대체 간식도 꼭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항상 생채소를 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동결건조 채소 과일을 구비해 두고 써요. 이제 과채동이나 과가동 같은 제품이에요. 우리 애들은 생과일을 진짜 좋아하는데 과일은 당이 높아서 자주 주면 안 되거든요. 코니어는 주 2, 3회, 식단의 10% 이내 정도만 권장돼요. 게다가 생과일은 번거롭잖아요. 크면 무서워하니까 또 잘라줘야 되고 먹으면서도 엄청 튀기고 흘리고 주변 다 끈적해지고요. 채소도 줄 거면 신선한 걸 줘야 되는데 매일 소량의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엔 아무래도 힘들죠? 동결건조는 그 단점들을 다 해결해줘요. 건조 상태로 소분돼 있어서 지퍼백만 열면 끝이고 보관도 편해요. 교감이나 훈련을 할 때 간식을 쓰는 건 타이밍이 생명이거든요? 그때그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간식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이것도 제가 따로 다뤄볼게요. 자, 다음은 영양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먹이를 잘 먹인다. 그러면 영양제는 솔직히 따로 필요 없다는 쪽이에요. 미네랄 블록도 써봤는데 애들 똥바지만 됐고요. 오징어뼈는 해외에서 균이나 중금속 이슈로 비추 의견도 있어서 저는 안 써요. 근데 딱 한 가지는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푸시타쿠스 제네럴 컨디션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몽이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서 병원을 갔었는데요. 애가 깁스하고 네카라까지 하니까 밥도 잘 못 먹고 그래도 뭐라도 먹여야겠다 싶어서 앵무새 카페 찾다가 알게 됐어요. 안 먹는 애들도 있다길래 반신반의했는데 다행히 미미랑 자몽이는 환장하고 먹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자몽이는 깁스한 채로도 아주 씩씩하게 한 다리로 매달리고 뛰어다녔거든요. 지금도 제일 추운 시기나 활동량이 줄어든 것 같을 때 보양식처럼 가끔 줘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대용으로 하나 구비해 두세요. 그리고 홍아씨. 홍아씨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탁월하고 특히 유기백금 성분이 골절 회복에 도움을 주는 등 대표적인 천연 골밀도 강화 식품이래요. 그래서 자몽이 깁스해질 때 칼슘제를 사줘야 되나 알아보다가 앵무새용으로도 홍아씨가 팔길래 그걸로 대신 보충해줬고요. 지금은 해바라기 씨랑 같이 간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앵무새의 적절한 영양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소개해봤는데 제가 추천한 상품들 정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 횟대예요. 우리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세상에 기본으로 달려오는 플라스틱 횟대. 이거는 무조건 바꾸세요. 플라스틱 횟대는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굵기가 균일해서 발바닥 한 곳에만 압력이 집중되니까 범블풋이라는 염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미끌거려서 애들이 제대로 못 잡고 균형을 잡느라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요. 거기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만 서 있으니 발 근육 발달도 안 되고 씹기 욕구도 못 풀고 발톱 자연 마모도 안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 횟대는 이동장이나 놀이터 등 임시용으로 가끔 쓰면 몰라도 메인 횟대로는 비추해요. 그럼 뭘 써야 하냐?
기본은 나무 햇대예요. 야생 앵무새는 평생 나무 위에 살거든요. 발 구조 자체가 나무에 잡기 좋게 진화했어요. 나무 햇대는 받침대가 아니라 운동기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규칙한 굵기라 발바닥 압력이 여러 부위로 분산되면서 범불풋도 예방되고 발 근육, 힘줄도 계속 쓰이고 표면 질감 덕분에 발톱도 자연 마모되고 또 씹고 뜯는 욕구까지도 풀려요. 제가 진짜 잘 샀다 싶은 나무 햇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세장 가운데다 딱 배치했더니 애들이 거의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아직 나무 햇대가 없으시다면 꼭 들이세요. 근데 야생에서는 굵기도 질감도 각도도 다 다른 나뭇가지들 위에 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답은 나무 중심 그리고 다양한 횟대의 조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브리가리 횟대도 썼는데 오히려 발바닥이 쓸리는 것 같아서 이젠 안 써요. 그래서 저는 루프 횟대도 보조로 써요. 해외 영상 중에는 이 루프 횟대 실밥 때문에 비추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폭신해서 편한지 애들도 좋아하고요. 배치 자유도가 높아서 세장안 이동 경로를 만들 때 최고라서 포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코반 밴드로 감싸서 쓰고 실밥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요. 이렇게 밴드를 감아주면 오염이 됐을 때도 밴드만 갈아주면 돼서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은 진짜 필수예요. 앵무새는 야생에서 하루 종일 먹이 찾고 탐색하는 동물이거든요. 그 본능이 해소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깃털 뽑고 입질 심해지고 소리 지르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져요. 장난감은 건강 그리고 집사와의 관계까지 직결돼요. 중요한 건 앵무새를 관찰해서 맞는 주기로 자주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건 다 낯설어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쓰는 것도 있고 끝까지 관심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감 모음 같은 걸 사서 다양하게 줘보고 반응을 보는 걸 추천해요. 이게 구성이 좀 다른 모음으로 여러 개를 사면 취향이 빨리 파악돼요. 자연 장난감은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솔라볼, 해초, 수세미 등등. 저희 미미랑 자몽이가 제일 환장하는 건 이 해초 매트예요. 장난감 중에 완전 스테디셀러 기본템이죠. 쓰임이 진짜 다양해요. 이동장 바닥에 깔아주기도 하고 제가 자몽이가 다쳤을 때 안식처도 만들어줬었고요. 범블풋 예방으로 발바닥 쿠션 역할도 하고요. 포치 대신에 저는 이걸 변형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해초 매트에 이것저것 장난감 달려서 비싸게 파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 해초를 가지고 써요. 다이소에서 쟁여오는 게 제일 싸요. 급할 땐 어쩔 수 없이 쿠팡으로 구매해요. 장난감에서 금속 종 같은 경우는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국내에서 파는 장난감에 달린 종들은 대부분 허접해서 괜찮지만요. 거울 장난감은 세장 안에 두는 거 비추해요. 앵무새는 거울 속 자기를 다른 새로 착각하거든요. 짝이나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등 호르몬 자극 때문에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포치는요, 처음엔 달아줬다가 저는 이제 안 써요. 은신처가 생기면 영역의식이 생겨서 사나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차피 금방 뜯어서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만약에 포치를 사용하신다면, 혹시 실로 만들어진 거는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장난감 실이나 집수건도 발톱이 걸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베딩이랑 배변 패드, 앵무새에게 정말 중요한 배변 관리예요. 새들은 특성상 똥을 자주 싸죠. 그리고 환경 관리가 중요한 만큼 잘 치워줘야 돼요. 처음엔 세장 배변판만 썼다가 이게 점점 청소가 힘들어져서 뭔가 깔 걸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문지는 잉크 때문에 안 썼고요. 수 성분 배변 패드도 써봤는데요. 그냥 좋다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지. 사실 비싸기만 하고 이게 진짜 인증을 받은 건지 앵무새한테 더 좋은 거라는 연구가 있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내 맘 편하자고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사서 썼지만 그냥 기본만 잘하자 싶었고 그래서 지금은 베딩이랑 배변 패드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요. 한쪽엔 스탠트레이에 밀라모 베딩을 깔아줘요. 애들이 베딩을 너무 좋아해서요. 매일 그 똥만 좀 건져서 치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으로 갈아줘요. 다른 한쪽에는 강아지용 배변 패드를 깔아요. 주로 밥 아래에 깔아요. 얘네가 밥 먹을 때 얌전히 먹는 게 아니거든요. 막 흘리고 물 튀기고 지랄을 해요. 물이랑 사료 보이면 상하고 곧 더워지면 냄새나고 날파리도 생겨요. 그래서 비닐 같은 건 깔면 그대로 고여가지고 비추해요. 흡수되는 배변 패드가 훨씬 위생적이고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줘야 돼요. 저는 귀차니즘 집사라서 이렇게 쓰는 게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를 해주고요. 특히 베딩은 똥 스트레스 때문에 샀는데 의외로 입질 줄이는 데에도 정말 도움이 됐거든요. 자, 입질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 베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영상을 꼭 보세요. 세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거든요. 이 세장의 크기나 철장 간격, 구조까지 체크할 게 꽤 많아서 따로 다룬 적이 있어요. 세장 고민이시라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목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도 의외로 소홀해지는 부분이거든요. 다들 다른 건 관심이 많으신데 은근히 목욕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목욕은 앵무새한테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예요. 깃털 관리, 피부 건강,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제가 따로 영상 만든 게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소소하지만 있으면 좋을 것들이에요. 케이지 커버. 저는 이거는 제품을 따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마 개인의 욕구 영역인 듯 해요. 저는 그냥 원단 사서 써요. 어차피 평상시에는 환기 때문에 다른 커버를 하지 않고요. 재울 때만 덮어요. 앵무새는 시각 자극에 예민해서 어두워져야 자거든요.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어두운 환경이 권장되는데 밤에 재울 때 아무리 불을 끄고 아무리 어둡게 해줘도 미미가 세상에서 너무 울어대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덮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끄럽다가 덮어두면 좀 조용해져요. 온습도계는 필수템이지만 제가 처음에는 필요성을 좀 못 느꼈는데 이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샀어요. 환경 체크에 유용해요. 주방저울. 이거는 몸무게 체크용이에요. 앵무새는 아프면 숨기는 특성이 있어서 몸무게 변화가 건강 체크의 기본이래요. 동물병원 갔다가 알게 돼서 챙기기 시작했어요. 굳이 새 전용 저울 같은 거 안 사도 되고요. 그냥 미니 주방 저울이면 충분해요. 집에 있는 횃대 올려놓고 0점 조절한 다음에 위에 올라가게 훈련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동장이에요. 병원 갈 때, 외출할 때 없으면 진짜 난감하니까 필수거든요. 저는 처음에 미미 데려오면서 기본적인 필수 용품들은 다 사왔고요. 그때 천 소재로 된 거 샀는데 밖에 나갈 일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썼지만 그래도 얘가 좀 흐물흐물하고 안에 모이나 베딩이 밖으로 좀 튀고 횃대 설치도 좀 불편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알아보는 중인데 제 기준은 투명하면서 통기성이 좋고 좀 더 딱딱한 하드 소재를 보고 있어요. 혹시 좋은 이동장 쓰고 계신 분들 추천하실 거 있으면 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또 필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네카라. 요거는 상처 났을 때나 깃털을 뽑거나 쪼는 거를 막아주는 용도인데요. 저는 동물병원에서 35,000원 주고 샀거든요. 진짜 비싸요. 쓸 일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쿠팡에서 하나 사두세요. 쿠팡 금방 오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냥 집에 있다고 하시고요. 저는 그냥 얼떨결에 사왔는데 35,000원. 연고, 지혈제, 주사기 이런 거는 이제 응급처치용이에요. 사람용 연고는 절대 금지예요. 앵무새용이 따로 있어요. 저는 동물병원에서 그때 받아둔 거를 비상시용으로 보관해둬요.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폐기를 해야겠죠? 제가 처음 앵무새 데려왔을 때 제일 먼저 관심 갔던 것들인데 하네스나 발목링. 아마 다른 분들도 처음 앵무새 데려오면 관심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없앴어요. 일단 하네스는 적응 훈련이 너무 어렵고요. 미미는 아예 힘들었고 자몽이는 좀 된다 싶더니 크면서 거절했고요. 발목링은 자몽이 다리 깁스할 때 뺐고 미미도 뺄 예정이에요. 애들 삶의 질 기준으로는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산책 얘기도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볼게요. 열 램프.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죠. 할로겐 조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히터도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적외선 조사기를 가끔 쓰는데요. 보통 이유조에게는 필수고요. 아픈 새한테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는 뭐 실내 온도 적합하게 유지하고 계시다면 필수가 아니에요. 자, 오늘 소개한 추천용품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정리해뒀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서 돈 버리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번에 준비하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